11장의 가군동량 강의 오늘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1장에서 공부해야 되는 작은 단원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처음에는 벡터곱과 토크, 돌림 힘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으로 이제 분석 모형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비고립계의 가군동량, 3절에서는 역시 이제 가군동량. 그래서 11장의 내용은 여기 이제 제목처럼 가군동량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벡터곱과 돌림 힘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이제 벡터의 곱하기 연산 중에서 벡터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이 벡터의 곱하기 연산에서는 이 스칼라 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벡터 곱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스칼라 곱은 우리가 내적이라고만 얘기하고, 벡터 곱은 외적이라는 용어로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벡터 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토크를 계산할 때 R과 F 그 크기를 보면 우리가 이미 이거는 앞장에서 공부를 했었죠. 토크의 크기는 R 크기, F의 크기 곱하기 둘이 이루는 각의 사인 값을 이렇게 곱해서 토크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방향까지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때 토크 벡터는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 곱하기 F로, 이런 시계처럼. 그래서 이 토크를 표현하기 위한 연산으로 곱하기 연산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두 개의 벡터 A하고 B가 있다면 A 곱하기 B는 두 개를 곱해서 C 벡터라고 하자. 그러면 C의 크기는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이루는 각도 세타의 사인을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죠. 우리가 토크는 R 곱하기 F 사인 세타 이렇게 했던 바로 그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곱하기라는 기호를 쓰기 때문에 이걸 크로스 곱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외적이라고도 하게 되죠. 스칼라 곱하고 달리 이 벡터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부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다. 마이너스를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둘이 나란하면 평행이라는 얘기죠. 평행이면 사인 0도와 사인 180도는 0이 되니까 두 개의 벡터 곱하기는 크기가 아예 0이 되는 거고, 수직이라면 사인 90도가 1이죠. 그래서 그냥 두 개의 벡터의 곱하기는 크기만 구할 때는 그냥 A의 크기, B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연산에 이 곱하기 연산에 미분 연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고, 이때 이 곱하기는 당연히 벡터 곱 연산입니다. 두 벡터의 곱하기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은 벡터끼리는 같은 방향이죠. 이건 이제 단위 벡터인데, 같은 방향은 당연히 평행하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을 하면 다 0이 나오고, 수직한 것들의 곱은 자, i에서 j를 곱하면 k가 나옵니다. 방향이 jk 하면 i가 나오고 ki 하면 j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i, j, k하고 계속 연달아 쓰면 돼요. ijk, ijk, ijk 이렇게 쓰다 보면 ij 곱하면 k가 나오고요, jk 곱하면 i가 나오고, ki 곱하면 j가 나오고, jk 곱하면 i가 나오고, ki 곱하면 j가 나오고, 이런 시계 방향,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쓰면 i, jk 삼각형으로 한번 써보면 ij를 곱하면 k가 나옵니다.
JK를 곱하면 I가 나오고 KI를 곱하면 J가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제 반대 순서가 반대가 되면 후가 이제 반대가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개의 벡터 성분이 이제 AXYZ, B가 XYZ 성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벡터곱 연산의 결과는 위에 IJK를 이렇게 쓰고 각각의 벡터 A 벡터, B 벡터를 적어요.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 벡터 곱의 I 성분은 요거죠. I 성분 요거죠. 그럼 요거를 지나가는 행과 열을 이렇게 표시해서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 게 YJ, BYJ죠. 요걸 여기다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예.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거는 이제 수학인데 수학 그죠? 예, 수학인데 여러분들이 J 성분은 이렇게 J를 지나는 행렬, J를 포함하는 행렬을 지워버리면 이게 X, AZ, BX, BZ만 남죠. 그런데 순서를 자 AX, AZ 썼고 BX, BZ 썼는데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입니다. 왜 마이너스를 붙이냐면 J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렇게 여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I를 할 때 I가 포함되어 있는 게 1행 1열이죠. 1행 1열 그러면 둘은 짝수예요. 둘을 더하면 짝수. 짝수면 여기 플러스를 해줘요. 짝수면 플러스. 그런데 지금 이제 J가 포함된 행렬을 보자면 J는 1행 2열에 포함되어 있죠. 1행 2열. 이 둘을 더하면 홀수죠. 홀수면 앞에 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K를 볼까요? K를 보면 자, K는 1행 3열이죠. 1행 3열 짝수잖아요. 짝수 1 더하기 3 하면 그러면 앞에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위 벡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 행렬 수의 수가 더해서 짝이 되면 양수로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되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IK는 플러스 처리하고 J는 마이너스 처리한다 이렇게 해주면 더 나아요. 예. 이게 더 중간에만 J만 마이너스 J로 온다 이렇게 해줘도 된다고. 예.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K 볼까요? K는 K가 포함된 행과 열을 지워버리면 요거만 남죠. XY 그죠? 그럼 요거 그대로 갖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연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각선 마이너스 대각선 곱하기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요거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AY, BZ를 곱한 거 여기다 썼죠? 반대쪽 AZ, BY 요거는 마이너스로 빼주고 여기도 AX, BZ 플러스가 됐죠? AZ, BX 마이너스가 됐죠. 이렇게. 근데 원래 이제 마이너스 있던 거고 여기에 있던 거고 이런 방법으로 AX, BY 마이너스 AY, BX인데 이것도 이제 규칙을 이렇게 원래는 하는 건데 요 두 개를 반대로 쓰는 거예요. 성분을 여긴 Y 성분, Z 성분이었죠. 그러면 Z 성분, Y 성분, X 성분, Z 성분, Z 성분, X 성분, X 성분, Y 성분, Y 성분, X 성분. 마이너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J는 본래 마이너스가 있던 거니까 여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온다. 자, 그래서 자주 보면 이게 또 익숙해지는데 이 벡터 곱의 연산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공대 공학생이라면 자주 볼 겁니다. 그렇죠? 각각의 전공에서 그때 더 자세히 보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자, 예제는 우리가 이거 토크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토크 벡터는 R 곱하기 F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R 벡터 주어져 있나요? R 벡터 여기 주어져 있죠? 네, R 벡터 주어져 있고, 즉 힘이 가해진 위치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F 벡터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연산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R 벡터 보니까 R 벡터도 IJ, F 벡터도 IJ예요. IJ. K가 없죠. K가 없지만 K는 연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맞죠? 예, 토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예, R 벡터 그려보면 여기다 그려보면 R 벡터는 4, 5죠. 4, 5, 4,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R 벡터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고, F 벡터는 2, 3이에요. 2, 3, 2, 3이니까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2, 3이니까 요게 F 벡터가 되는 거죠. 요게 R 벡터, 요게 F 벡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것들은 다 XY 평면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RF를 하게 되면 R에서 F로 이렇게 감아준다 그랬죠. 오른손 벡터. 예를 들어서 이게 R 벡터고 이게 F 벡터라면 이게 감아준대요. 감아서 줬을 때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엄지손가락 방향. 자, 예, 이거 한번 우리가 이제 토크 뒤에 그림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RF 하면 그냥 Z 성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K 성분, K 벡터 성분만 단위 벡터로. 예, 그래서 Z 방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RF는 XY 평면하고 그냥 평행한 거죠. Z 성분이 없다고요. 그러면 R 곱하기 F 하면 Z가 나온다. 예, Z 방향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예, XY만 이루어져 있으면 K 성분이 나오게 되잖아. 자, A 벡터는 지금 Z 성분이 없으니까 0이에요. 얘도 0이잖아. 그치? 그럼 뭐만 나오겠어요? 이 K를 지나가는 벡터 이외만 나오게 된다고요. K를 포함한 행렬 이외. 그러니까 XY죠. 그렇죠? 요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A의 XY, X, B의 Y, A의 Y, B의 X만 곱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 보시면 K 성분이 나오는 K 성분만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R도 IJ로만 되어 있고 F도 IJ로만 되어 있으니까 IJ끼리 곱하는데 II 곱하면 0이 나오고, 그러니까 JJ 곱하면 0이 나오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IJ만 나오거나 JI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K 성분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무엇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연산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R 벡터는 4, 5 이렇게 XY 성분이, F 벡터는 2, 3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II죠, II. 이렇게 곱하면 IJ예요. 그렇죠, IJ. 또 이렇게 곱하면 JI입니다. 순서 그대로 지켜야 돼요. OJ, EI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곱하면 JJ죠. 5, 3, JJ. 그런데 II, JJ는 다 0입니다. 같은 방향끼리 0이 되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여기 IJ하고 JI만 남는데, IJ를 곱하면 K고, K 성분만 나오겠죠? JI 곱하면 마이너스 K니까 12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12 K 성분 마이너스 10 K 성분, K 벡터, 그죠? 그러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2. 단위는 뉴턴미터 나중에 써주는 거고. 예. 그래서 Z 성분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Z 성분, Z 방향 성분만. 자, 이렇게 직접 연산을 해주는 방법으로 구해주는 게 일단은 편합니다. 자, 이제 토크에 대한 곱하기 연산은 정리가 됐고, 2절에서는 비고립계 가운동량 그랬는데, 우리가 고립계든 비고립계든, 이제 제목이 여기 우리가 이제 작은 절이 1절하고 4절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1절하고 4절하고 있는데, 2절은 비고립계고 4절은 고립계예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두 개를 갈라놓지 말자고요. 그냥 가운동량입니다. 분석 모양이고 제목은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런데 이제 2절에서 이제 보이는 이 비고립계라고 하는 건
어,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 비고립계죠. 어떤 이게 고립계가 있는데 외부랑 상호작용의 힘을 얘가 밖에 있는 뭐가 힘을 줘서 얘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거지. 아니면 얘가 힘을 줘서 밖에 있는 뭔가 돌리거나. 그러면 이 개는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가 표시되어 있는 비고립계예요. 그렇지 않고 안에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뭔가 힘이 작용해서 서로 뭐 돌리고 막 이러고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럼 이 개는 고립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토크를 계산할 때 이렇게 예, 토크를 요 벡터 연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지나옵니다. 그냥 여기 215페이지로 오세요. 너무 어려운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R 곱하기 P 연산이 뭐냐면 이 P는 운동량이죠. 운동량. 그리고 R은 힘이 가해지는 위치 벡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곱하기 연산을 각운동량에서 마치 토크에서 RF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운동량, 각운동량을 우리가 어떤 힘이 가해지는 위치와 운동량, 그 입자의 운동량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R 곱하기 P로. 이렇게 이제 L의 정의예요. 본래 이게 L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L의 정의가 된다. 아이고 어디 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F는 dPdt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었어요. 직선 운동하는 물체 또는 선형 운동에서의 뉴턴의 제2법칙인데 각 운동량으로 표현된 운동량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을 이렇게 썼었죠. 이게 이제 가속도로 표현하면 F는 ma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회전에서도 우리가 토크는 I 알파 이렇게 썼는데 본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dLdt로. 이것처럼 운동량을 미분하면 힘이 되는 것처럼 뭔가를 미분하면 토크가 되는데 그 뭔가가 바로 각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L이 각운동량 벡터 또는 각운동량.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강체의 관성 모멘트로 표현하면 I 알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R을 이렇게 곱하면 R 곱하기 F가 토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R을 이렇게 곱하면 R dPdt가 타우가 된 거예요. 네. 그게 dLdt이고 왜냐하면 R 곱하기 P가 L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그냥 공식 하나하나 알아줘도 되겠어요. 그 토크는 타우는 dLdt, F는 dPdt, dt에 이렇게 좀 연관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의미는 뭐예요? 각운동량의 변화율이 곧 뭐예요? 토크가 된다. R자 토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하면 토크가 가해지면 어떻게 돼? L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L이 변화한다. 각운동량이 변화한다. 또 힘이 가해지면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면 F가 가해지면 운동량이 변하는 거였죠. 그죠? 힘 F 벡터가 가해지면 운동량이 변하니까 F는 dPdt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였고 강체의 토크가 가해지면 각운동량이 변화한다. 그래서 그 변화율이 바로 R자 토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L은 MVR sin ph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림이 있나요? 그림은 없어요. 그림이 없는데 그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림이 없네요. 네,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입자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아주 가느다란 가벼운 막대에 이런 질량 m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m이 이제 원운동을 하면 이렇게 이제 순간 속도 v가 있겠죠. 여기 이제 고정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mv를 곱하면 이게 p죠. pmv. 그렇죠. 여기 써져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v 벡터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L의 크기는 각운동량의 크기는 RP예요. L은 RP. L은 R
곱하기 P가 된다. 이 R은 이 입자라고 하면 입자의 위치 벡터입니다. R.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면 속도는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MVR이 되는 거죠. 여기 MV잖아요. MV. P가 MV라고요. MVR 되는 겁니다. MVR. 직각일 때 곱하기 연산은 크기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공식으로 외울 때는 L은 RP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물론 둘이 수직일 때, 수직이 아니라면 사이각에 사인을 이렇게 곱해야죠. P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예를 들어서 회전축에 대해서 M이 있는데 이 M이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R 벡터는 R이 향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이 위치 벡터를 오른쪽 위쪽 요 방향이 R 벡터의 평행한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둘이 이루는 각도였으니까 이 R 벡터와 R 벡터의 방향과 V 벡터, P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 요걸 써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 L은 RP sin 파이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입자 개의 각운동량, 입자가 여러 개인 거죠. 자, 어떤 고정점에 대해서, 고정축에 대해서 M1이 있고 M2도 있어요. 근데 M1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M2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M1의 운동량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운동량 방향 또는 속도의 방향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M2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방향이 바로 V 방향 그리고 P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입자에서 봤던 게 이렇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잖아요. 전체 힘은 각각의 입자의 운동량 변화의 변화량이죠. 그냥 앞에서 본 거네요. F는 dPdt. 입자 한 개죠. 한 개. 이건 한 개. 입자가 많으면 모든 전체 운동량의 총합의 변화율, 그러면 전체 그 개에 가해지는 R자 힘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 그림처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R1이 있고 얘가 이 벡터가 R2가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각운동량 벡터는 R1 곱하기 P1 곱하기 R2 곱하기 P2 이렇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각각의 각운동량을 다 더해주면 전체 각운동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216페이지에 가보면 각 입자의 각운동량을 전체 더해주면 전체 입자의 각운동량이고 이게 전체 총 각운동량 또는 전체 각운동량이 될 텐데 이게 변하면 그게 R자 토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내용은 똑같아요. 예. 전체 입자 개 또는 강체 개의 각운동량의 변화율이 그 개 전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이 된다. 입자 하나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자 개에 대해서도 개의 전체 각운동량에 대해서도 전체 토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끈으로 연결된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형추 문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사실 평행인 거고 여기 추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평면에서 마찰 없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 각운동량과 돌림힘의 개념을 이용해서 각운동량 L이죠. 돌림힘 타우 토크가 됩니다. 이용해서 두 물체의 선과 속도를 구하라, A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타우는 I 알파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회전하는 경우 여기 이제 이 타우는 DLDT잖아요. DLDT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구해놓고 여기 알파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알파를 알고 반지름을 알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A는 R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이제 고정축을 정해야 되는데 물체가 회전하고 도르래는 회전하고 있잖아요. 이 회전하고 있는 도르래가 물체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면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그 회전축의 중심을 고정축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도르래가 요 점을 축에서 회전하니까 요 점이죠. 5점이라고 했으면 5점. 그럼 5점에 대해서 각운동량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토크를 구하든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요게 I 알파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예. 그럼 이제 L을 구해보는데 도르래만 움직이고 회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M1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M2는 왼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왼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물체에 의한 각운동량을 당연히 구해볼 수 있습니다. 점 O에 대해서. 자, M1은 돌아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각운동량을 구하냐? M1이 떨어지는 순간을 보세요. 떨어지면 아래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중심에서 보자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운동에 각운동량이 있는 겁니다. RP가 있는 거라고요. 이 M1의 운동량은 아래쪽 방향이잖아요. 여기 P1이에요. P1. 그렇죠? 그런데 5점은 어디 있어요? 5점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5점에서 이 M1까지의 위치 벡터가 이렇게 구해지죠. 이게 R 벡터예요. R1 벡터. 그러면 R1과 P1은 방향이 다르잖아요. R1과 P1은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평행하지 않으니까 R1 곱하기 P1을 해주면 이게 값이 0이 아니죠. 그 값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1번 입자에 1번 물체의 각운동량은 R 곱하기 P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둘을 이렇게 곱하는데 곱해봐야 곱하기 연산은 수직한 것들끼리의 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그럼 지금 R은 이런 방향이고 P는 이런 방향인데 수직은 어떻게 되겠어요? P를 가만두고 R, 8을 구하면 돼요. 8. 우리가 토크는 어떻게 구했냐면 R 곱하기 F 구했을 때 F의 수직인 R만 이렇게 곱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의 수직인 성분 8을만 곱해도 된다고요. 그 8은 다름 아닌 요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반지름 곱하기 P예요. RP.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L은 RP 했던 게 L은 R 수직 P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P 벡터 이게 P 벡터인데 수직거리 이 점에서 수직은 그냥 반지름이죠. 요 도르래의 반지름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L은 RP가 되는 거죠. RP 이렇게. 그러면 R 곱하기 P는 M1V가 되겠죠. M1V. 간단하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1번 물체, 1번 입자의 각운동량이 되는 거고 이 2번 입자의 각운동량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얘도 RP예요. RP. 요 반지름이 똑같잖아요. 여기 수직한 반지름이 R 곱하기 P인데 얘는 속도는 같죠. VV 속도는 같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움직일 테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R M2V가 된다. 그래서 L은 다 뭐냐? MV R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여기도 MVR, 얘도 MVR. 공식인 것처럼 외워두면 좋겠죠. L1은 M1VR, L2는 M2VR. 둘 다 속도와 반지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냥 우리 모멘트 암이라고 했었죠. 팔 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근데 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도르래도 이제 질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도르래 LR이라고 하자면 얘는 이제 MVR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I 오메가잖아요. L은 I 오메가. 이렇게 구한다고요. L은 I 오메가. 토크가 DLDT죠. 그런데 I 알파라고 돼 있어요. 회전체 강체에서 보자면 뭔가 미분했더니 그게 알파야. 그게 뭐겠어요? 오메가죠. 그죠? 이 식에서 보면 이걸 적분해 보자고요. 그럼 L은 알파를 적분하면 오메가잖아요. L은 I 오메가가 나온다고요.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얘가 되겠죠. 좌변을 미분하면 DLT고
우변을 i를 가만두고 미분하면 d 오메가 dt니까 그게 알파가 된다고요. 그래서 L은 I 알파 이렇게 또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오메가는 또 R분의 V죠. 오메가는 R분의 V. 그러면 I 곱하기 R분의 V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식들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죠. L은 MVR, MVR, 그 L1, L2, 그리고 도르래는 이 i가 mr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치는 거죠. mr의 제곱.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mrv가 되겠죠. mvr 이렇게 됩니다. 형태는 그대로 mvr인데 형태가 똑같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이 i가 이 경우인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때인 경우.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 i는 뭐 베타 mr의 제곱이라면 베타 mr의 제곱. 여기 이제 1이 아닌 다른 숫자일 때는 그냥 베타를 숫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L은 베타 MVR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식 같이 외워두기는 그렇고 그냥 I 오메가입니다. 본래는 I 오메가. 그래서 L을 구해 볼 수 있어요. L을 구해 보니까 VR로 다 묶어지죠. 여기도 VR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걸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상수고 R도 상수잖아요. 그럼 V만 미분하는 거죠. 그럼 dvdt가 되고 오른쪽은 dvdt가 되고 왼편에는 dldt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토크잖아요. 토크. 그럼 토크는 이때 가해지는 토크는 위에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여기 있네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알자 토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형태가 보면 여기 이제 장력도 있고요. 이 물체에 가해지는 장력도 있고 이 물체에 가해지는 장력도 있는데 이 장력은 내부에서 가해지는 내부력이죠.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알자 토크는 이 M1에 가해지는 중력밖에 없습니다. 중력에 의한 토크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토크 RF가 되는 거예요. RF. 이렇게 토크를 직접 구한 거죠. 외부 토크를. 이렇게 구해서 그게 이제 이 식에 집어넣으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알자 토크가 RF가 된다. 즉 M1G, MGR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요 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 식을. 그러면 이게 그냥 A가 되죠. dVdt니까요. 그죠? A는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R도 약분되겠네요. R 약분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고립계인 경우 이게 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알자 토크에 의해서 가군 동력이 변화하는 타우는 dLdt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요식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각 구해도 돼요. 각각 여기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했는데 이게 풀이는 훨씬 쉽죠. 이런 풀이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알자 토크를 바로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군동량도 속도를 알면 다 구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를 유사한 문제인데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어요? M1에 대한 M1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 구했고 M2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 구해서 이게 이제 아래쪽 방향의 가속도가 분명히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M1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 구하면 위쪽으로 T, 아래로 M1G. 그래서 M1G-T는 M1A, 뉴턴의 제2법칙이고 M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M2는 왼쪽으로 가해지는 장력 T에 의해서 그냥 M2A가 되겠죠. F는 MA.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였어요. 그럼 가속도가 쉽게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식에 똑같은 식에 뭐만 더해지는 거예요? 토크만. 얘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얘 질량을. 그럼 똑같이 한번 써보죠. M1G-T는 M1A가 되고 M2는 M2 M2에 가해지는 장력 T죠.
t에 의해서 m2a가 가속이 돼서 그냥 구해지지만 이건 똑같은데 얘도 있다. 돌아가는 얘는. 그렇죠? 그럼 이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보면 이렇게 장력 T1이 이렇게 T2가 가해지죠. 같은 줄에서는 장력이 같을 것 같지만 지금 얘가 이 T1과 T2가 달라서 이게 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T1이 돼야 되고 여기가 T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줄이 떨어지는 줄하고 옆에 가는 줄하고 줄이 다른 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T1이 돼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T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T1이 더 클 테니까 아래로 가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T1보다 T2보다 T1이 더 클 테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가속이 되는 거잖아요. A 또는 알파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즉 이 회전체 불울에 가해지는 R자 토크는 RT1 마이너스 RT2가 되겠죠. 이렇게 도르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 T1이 있고 이렇게 가해지는 힘 T2가 있는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얘는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1에 의한 토크 RT1을 플러스 토크로 두고 RT2를 마이너스 토크로 둬서 R자 토크를 구하는 거고 뉴턴의 제2법칙 적용하면 I 알파는 R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을 다시 써보면 T1-T2 양변을 R로 나눠주게 되면 T1-T2인데 I가 MR의 제곱 없으면 그냥 다 약분돼서 MRA 이렇게 되는 거죠. I는 MR의 제곱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썼다면 그렇죠? 이렇게 썼다면 그럼 여기 이제 1번씩 얘가 2번씩 여기가 3번씩 되는 거예요. 그럼 1, 2, 3번씩을 좌변끼리 다 더하면 마이너스 T1 있었죠? T1 있고 T2 있고 마이너스 T2 있으니까 T는 다 소거됩니다. 그래서 좌변은 다 더하면 M1G만 남고 우변은 다 더해야겠죠? M1 더하기 M2 더하기 MR 이렇게 남습니다. 그렇죠? MR R은 없어지네요. R은 미안합니다. 예. 여기 R이 약분되죠? 여기 없어지죠. 이거 하나 나눴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MA가 되는 거죠. MA. 그래서 가속도 A는 요 부분에 요거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게 더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문제를 쉽게 구하려면 지금 이 교재의 예제가 훨씬 더 문제는 쉬워요. 전체에 대해서 그냥 구하는 거죠. 그럼 회전하는 각운동량만 변화율만 알면 바로 토크가 구해지고 근데 이 개에 가해지는 R자 토크는 그냥 RF가 되니까 중력에 M1에 가해지는 중력에 의한 토크만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1이나 T2에 의한 토크는 다 소거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넘어가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3절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